국방부는 2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한 40대 여성이 차량 문제로 차를 살펴보던 중에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코넬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연방정부가 고속도로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서류 미비 청년 추방류의 다카 신청 대상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9.11 15주년을 맞아 두 운동선수가 롱아일랜드에서부터 로우 맨해튼에 이르는 총 75마일을 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1년에서 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과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 발사 능력과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한 40대 여성이 차량 문제로 차에서 내려 차를 살펴보던 중에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3시경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미커 스트리트 부근에서 차 밖에 서 있던 여성이 달려오는 다른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희생자인 49세 여성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에 문제가 생겨 정차해 잠시 차를 살펴보던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차로 친 43세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서 있던 여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 역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과 과속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코넬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난투극이 코넬대에서 열린 대학생 주간 행사 이후 화학 분자공학관이 위치한 올린홀 앞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학생들 간의 끔찍한 칼부림으로 피살이 된 학생은 이타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19세 남성 앤토니 나제리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학생 역시 칼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그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넬대는 새 학기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동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바쁜 일정에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막막하시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기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뉴욕과 뉴저지 근교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곳들을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연휴 기간 뉴저지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윤나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9월 5일 노동절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막바지 여름을 보내는 연휴인 노동절이니만큼 여러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에는 금요일인 9월 2일부터 월요일인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탈리안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 스카치 플레인스에서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여러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여러 이탈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인 9월 4일에는 북부 뉴저지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부드레이커에서 스칸디나비아 축제를 만날 수 있고 9월 3일과 4일 웨스트 윈저에서는 인도 축제가 열립니다. 이 중 눈여겨볼 것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열리는 바베큐 맥주 축제입니다. 오션포트에서 열리는 이 축제에는 매년 여러 식당들이 참여하는데 올해는 18개의 맥주집과 식당이 참여합니다. 40여 종의 생맥주를 $10의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하니 맥주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션포트에는 말 경주를 볼 수 있는 몬마우스 파크도 위치해 있으며 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스프링레이크에서는 3일 하루 여러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 거리 축제도 열려 가족들이 함께 하루를 보내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보다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파밍데일과 앨런타운을 향하시면 좋습니다. 파밍데일은 20개의 와이너리와 16개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며
앨런타운은 $25의 입장료를 내면 각종 와인을 맛볼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케이프 메이에서는 3일부터 3일 동안 비행 축제가 열립니다. B-17 포트리스와 P-51 무스탱 등 26종류의 항공기를 볼 수 있으며 어른은 $14, 아이는 $10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케이프 메이에서는 3일 음악 축제도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 밤 하늘을 수놓을 불꽃 축제는 마나스컨과 시사이드 헤이츠, 에즈버리 파크 등 몬마우스 카운티의 바닷가를 따라 펼쳐집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연방정부가 고속도로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은 26일 중량 2만 6천 파운드 이상인 신형 차량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 교통당국이 제안한 이 방안은 전자장비로 제어하는 대형 차량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마일과 65마일, 68마일 등으로 낮추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오래된 대형 차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제한속도 규제가 적용이 되면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매년 1,115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신청 대상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난 26일 빌 드블라조 시장은 액션 NY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카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는 다카 해당자지만 학력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뉴욕시 9개 단체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액션 NIC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9.11 15주년을 맞아 두 운동선수가 롱아일랜드에서부터 로우 맨하튼에 이르는 총 75마일을 달렸습니다. 달리기 선수인 에바 캐셀과 핸드사이클 선수인 마이클 로션은 이번 9.11 기념 달리기 여정을 15년의 발자취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의 중간 지점인 퀸즈, 브루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곳곳에 9.11 기념 화환을 걸어두며 9.11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이들은 롱아일랜드 매네셋에서 시작해 18시간을 달려 맨해튼 9.11 국립기념관까지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날 달리기 완주 행사로 모인 기금은 9.11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연 15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보건공사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9.11에 대한 기억도 세계무역센터 보건공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11의 비극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다시 세워진 제1세계무역센터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몇 년에 걸쳐 제1세계무역센터, 즉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의 주요 건물들이 개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엔 오큐러스로 불리는 고급몰이 오픈했습니다. 80층 높이의 제3세계무역센터는 2018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2세계무역센터는 2021년 완공 예정으로 개발자 레리 시버스데이는 현재 이 건물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완전한 복원은 향후 5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미비와 부모 세대 소극성 등이 해외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 입양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나서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해외 입양인과 이들의 친부모의 유전자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에 없고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친부모들이 유전자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7일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한 유세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이외에도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기존 공약을 비롯해 관련 시스템 구축과 복지 혜택 축소 등의 이민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국경에 커다란 장벽을 세우고 전자 고용 인증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각종 복지와 재정 지원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펜의 가격 폭등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제약사인 밀란이 대체 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란은 앞으로 수주 안에 에피펜의 제네릭 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의 가격은 에피펜의 절반인 상자당 $300 수준입니다. 에피펜의 독점 공급권을 획득한 밀란은 독점권을 획득한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가격을 올려 2008년에 $100였던 약값을 현재 6배 이상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피펜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벌 등에 쏘였을 때 급히 증상을 완화하는 주사 치료제입니다. 지난 27일 뉴올리언즈에서 올랜도로 가던 사우스 웨스트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항공 347편의 보잉 737-700 여객기가 27일 오전 9시 40분쯤 비행 도중 엔진 2개 중 하나가 파괴되면서 플로리다주 북부 펜서콜라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대변인은 당시 여객기의 승객 99명과 승무원 5명 등 총 104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약 6마일 상공을 날고 있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왼쪽 날개 엔진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으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 공항 4번 터미널 근처에서 여러 차례의 굉음이 들려 승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굉음을 총성으로 오인하고 혼비백산하는 바람에 공항 바닥에는 사람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짐들이 뒤섞이기도 하는 등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LA 경찰은 총성이 들려왔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총성이 아닌 단순한 굉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때 공항 출입이 통제됐으며 비행기 착륙도 금지됐지만 오늘 아침 8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퀸즈 플러싱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 위치한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코트에서 US 오픈 테니스 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 경기장은 US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에 앞서 $1억 들여 경기장 지붕 재정비와 그늘막 설치 등을 준비해왔습니다. 경기장은 총 4만 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2만 4천 석 이상이 그늘막을 보유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우천시에도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스타회와 미국스타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지난 28일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다민족 선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는 다민족 교회 찬양 프로그램에 미국인 목사를 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고 6개의 참가 교회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예멘 남부에서 현지 시간 29일 IS의 소행으로 보이는 자폭 공격으로 최소 군인 71명이 숨졌습니다. AFP 보도 등에 따르면 예멘 남부 아덴의 한 학교에 설치된 모병서 겸 신병훈련소로 폭탄을 실은 차량이 돌진해 폭발했습니다. 공격 당시 이곳에는 시아파 후티 반군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신병 5천여 명이 모여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군인 71명 이상이 숨지고 9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IS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이 다음 달까지 최소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10,000명째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최소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미국이 시리아 난민 사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지진 구호 작업을 위해 50만 유로 상당의 페이스북 크레딧을 기부합니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29일 로마의 한 사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이탈리아의 적십자에 50만 유로 상당의 페이스북 크레딧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에 전달되는 적립금은 페이스북에서 지진 구호 기금, 자원봉사 모집, 헌혈 요청, 이재민 숙소 제공 등 지진 구호에 필요한 활동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이 지역 분리를 요구하는 이슬람계 청년들의 시위가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들 시위대를 향해 130만 발 이상의 공기총 산탄을 쏴
수백 명이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현지 언론은 경찰이 쏜 산탄을 눈에 맞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금까지 정부 운영한 병원에만 570명 이상의 환자가 산탄을 눈에 맞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산탄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격한 시위대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미 국립보건원과 플로리다 주립대 등의 공동 연구진은 지카 바이러스의 치료제 역할을 할 물질 2가지를 찾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기생충약으로 썼던 니클로사마이드가 뇌세포에서 지카 증식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임상 시험 중인 엠니카산이 지카에 감염된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두 물질을 함께 쓰면 지카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며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최신 모델을 9월 7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은 IT 관련 매체들과 기술 산업 관련 애널리스트들에게 7일에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애플의 관행에 따라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초청장의 이미지를 통해 신제품의 최대 초점이 카메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 사우스 사이드 위드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예술 영화 애호가 사이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28일 개봉해 첫 주말 기간에 306만 65달러를 벌어들이며 북미 박스오피스 13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들의 첫 번째 데이트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는 오늘까지 계속됐는데요. 내일도 온종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31일 수요일은 다소 흐리고 늦은 밤부터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9월 1일인 목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껴 흐리겠고 오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4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2일인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8월도 어느덧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다소 선선해짐에 따라 외출 시 가벼운 자켓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